네, 2021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양당 대통령 후보의 국제정치의 능력, 통수권자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과 이재명, 우리 해공군에게 중국 카디즈와 동경 124도, 우리 서해 바다에 있는 동경 124도 선입니다. 그 서쪽에서 작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씨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를 만나자마자 한중 관계는 5,000년 이상 된 관계이고 92년 수교부터 92년 수교를 했죠. 사실은 복교죠.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수륙 무역 장정을 맺은 거를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6.25 전쟁으로 단절을 냈다가 다시 이었으니까 6.25 전쟁이 아니지, 일본에게 합방당한 다음부터 끊어졌다가 6.25 전쟁으로 계속 끊어졌다가 92년 이제 복교를 한 거죠. 복교한 것부터 따지면 30주년이다. 제가 집권 하면 한중 관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싱하이밍은 이 친구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아니죠. 좀 무대뽀 기질이 있는, 무대뽀란 말은 일본 말인데 좀 그런 돌쇠 기질이 있는 친구죠. 사리원 대학 북한에 나온 친구. 한국말은 잘하지. 우리 후보님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제가 왔다. 싱하이밍이 풍채 좋고 이제 좀 윤석열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외교관들의 말 속에는 미리 준비된 말이기 때문에 뼈가 있습니다. 양국이 문화적으로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융합이 됐다. 이게 뭐냐? 한중 관계는 서로 한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와 내가 있더라도 하나의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누가 리더일까요? 그리고 한중 교육 규모가 3,400억 달러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유럽 전체 무역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역 관계로 한중이 단단히 묶였으니 한국과 중국은 같다, 이런 걸 깔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싱하이밍이 지난 7월 달에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젓이 찾아가서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 윤석열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해야 중국과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싱 대사가 바로 그때 중앙일보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 이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죠. 이 얘기는요, 상당히 오버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수교를 했죠. 수교한 나라를 적으로 보고 싸울 수는 없죠. 경쟁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중한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건 상당히 오버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친구를 하더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 그건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싱하이밍 지가 뭔데 중한관계가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정하는 겁니다.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네. 눈치 보란 얘기죠. 중국은 어쩌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80%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 한국 너희 먹고 사는 거는 중국 덕택이니까 수구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던 싱하이밍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검찰총장을 할 때 싱 대사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던 일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싱 대사 저녁 약속을 했다가 싱 대사는 중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저는 법무부 징계를 받느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작년 시점에 추미애하고 윤석열 씨가 되게 싸울 때잖아요. 이럴 때 싱 대사가 윤석열을 만나자고 한 거는 이건 일부러 정치적으로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문재인 정부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중국에 항의하죠. 그러니까 싱 대사가 이걸 취소하면서 뭐 중요한 손님 때문에 파하자 이렇게 한 거고,
윤석열 씨는 알았다. 그런 거죠. 야, 이런 그 말 속에 있는 그 뉘앙스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서로가 한번 만났던 모양입니다. 신대사가 그걸 밝혔는데 윤 후보가 총장할 때 대검에 가서 대통령 하시라고 농담했는데 그때는 이러면서 손살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됐으니까 축하드린다. 아주 영광이고 기쁘다. 이게 뭐냐? 한국의 대통령 지금 거의 5대3의 비율로 윤석열 씨가 이재명 씨를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윤석열 간보기를 하러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축하드린다. 아주 영광이고 기쁘다. 한국말 잘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싱대사는 김영광 부대사. 중국 발음이 힘들어서 한국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곤 공사. 그 다음에 주계걸 참사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계걸 참사관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대연력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제일 세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사 감독하러 나오셨네 하고 하니까 빵 터졌답니다. 요 대목 잘 봐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가 뭐냐? 지금 중국은 지금 우리도 자꾸 그런 나라로 가는데 당이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를 중국은 국무원이라고 합니다. 국무원에는 이제 중국은 부장이라고 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외교부에는 왕이가 하나요? 그리고 당에도 중국 공산당에도 외교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대외연락부입니다. 그럼 중국 국무원에 있는 외교부가 세냐? 당에 있는 대외연락부가 세냐? 대외연락부가 셉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하고 외교는 당대 당의 외교라서 대외연락부에서 북한 공산당이 조선 노동당이죠. 거기 그 대외연락부 같은 기관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면 그건 양쪽에 공산당 지도자끼리 당 지도자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하고의 외교는 이 국무원에 있는 외교부, 싱하이밍은 거기 소속이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산당 대연락부에 있는 친구를 주계걸이죠. 주구이제인데 참사관으로 해갖고 보냈다라는 거는 원래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데 외교부 공무원으로 바꿔서 즉 화이트 공개된 정보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사실 화이트는 다 아니까 제일 세신 분하고 소개를 하니까 감시하러 왔냐고 웃었는데 이 주계걸 참사관이 오늘 이렇게 만난 거는 중국 공산당에 보고하죠. 그리고 이제 싱하이밍 씨는 중국 외교부에 보고하죠. 그걸 둘 다 합쳐서 중국 공산당이 딱 보면서 한국 차기 대통령 유력한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개하지 않은 또 누군가가 블랙 요원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레이 요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 한국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들어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배심을 떠보면서 이제 하나의 공작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양수 대변인은 두 사람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싱하이밍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청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었죠. 지난 11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씨가 사드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더 강화하고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이지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하고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드 얘기 없었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먼저 밝혔어요. 사실 요소수는 서민들 트럭에서 필요한 거라서 지금 시끄러워졌지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대단한 건 아니죠. 전략물자는 아니죠. 우리도 전략물자로 관리하던 것도 아니고 시끄러우니까 중국은 여기서 이제 인심 빵 쓰죠. 신대사가 우리도 몰랐다. 한국 국민 어려움 잘한다.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하고 이걸로 생색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윤석열과 싱하이밍 만남 보게 되면 웃음이 빵 터지고 서로 이렇게 툭툭 치지만은 서로 한 번씩 먹이려고 하고 또 중국 대외연락부 소속 화이트가 참여한 거 보게 되면 중국이 우리 윤석열 간보기에 나섰다. 한국 차기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이미 그 전부터 검찰총장 할 때부터 지켜봤다는 게 드러나죠. 공개된 신문 기사에서. 그리고 찾아보니까 지난 11일에는 싱하이밍이 우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소수 문제로 한국은 일종의 불편함을 겪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 드렸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걸리는데, 싱하이밍이 오든 말든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뭐 전화를 해? 싱하이밍이 전화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쉬운 거 먼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요소수 말고도 우리가 중국 수입을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싱이 조금 더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죠. 이에 대해 싱 대사는 중국이 수출 물량을 조정한 것은 특정 국가, 즉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너희 되게 아쉽냐? 우린 너희 애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중국도 요소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신 말씀을 중국 정부에 잘 보고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약간 우위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중 간 경제적 의존 협력 관계가 심화 확대될 거라서 이런 점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문제,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문제, 이런 복합적 문제들은 사실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두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요한 의제다. 왜 북한 문제를 중국과 같이 이해관계를 나눠야 되죠? 이거 우리 민족 내부 문제 아닌가요?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따따붙어 얘기하면 중국은 원 차이나 위반이야, 하나의 중국 위반이야, 개입하지 마, 이러는데, 우리 남북한 문제는 왜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이 논의하죠? 특히 중국하고. 이게 한국 식자들이 고정관념인데 뭐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 코리아를 요구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나갈 그런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을 봐서 중국하고 상의해서 한반도 문제 푼다 그러는데, 왜 그게 합리적이라죠? 이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 그리고 중국 대만 문제는 중국이 원 차이나 요구하는 게 그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국제정치는요, 위대한 창발력으로 풀어가는 거지 늘 따라오던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국은 이미 운명공동체다. 똑같은 얘기하죠. 윤석열한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양국의 무역관계는 대단하다. 역사적으로 문화를 함께하는 깊은 관계다. 거의 뭐 내통관계다. 과거에 우리 속국이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윤석열 씨께 오늘 나온 걸 갖고 토대로 과거에 이재명 씨하고 싱하이밍이 만난 것까지 쭉 같이 봤는데, 더 화끈하게 만난 건 윤석열 싱하이밍 만남이고, 이재명 싱하이밍 만남은 뭔가 조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자, 이 사건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조립견 짜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외교부 대변인은 거의 매일 기자들 상대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각국에서 중요한 하나의 정보고 그 나라의 의견이 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어제 했듯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가게 해도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중국의 인권 탄압, 신장 위구르 문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신장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고, 어떠한 외부 세력과도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도 간섭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딱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 그러면, 중국은 대한민국 민족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건 철저하게 우리 문제고 이거는 오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배심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에서 할 소리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 보도가 났으니까 아시겠지만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3시쯤에 중국 군용기 2대하고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쪽 카디즈 코리아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죠. 하늘은 우리 영공은 우리 영해 선까지가 영공입니다. 우리 해안선에서부터 12
헬이 나가갖고 그 위 상공이 영공이고요. 그 바깥으로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카디즈가 있습니다. 카디즈는 뭔가 하면은 배는 천천히 오지만 비행기는 슉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공에 들어왔을 때 뭐야 하고 뜨면 우리가 공격받거든요. 따라서 저 멀리에서 딱 들어오면 너 누구야? 너 공개하지 않고 들어오면 우리가 전투기 띄워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쏴버립니다. 우리나라 날라오는 많은 여객기들 있죠. 그 여객기들은 다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고 있죠. 근데 상대방의 또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는 통보 안 하고 오니까 날라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영국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총을 쏴버리죠. 미사일을 쏩니다.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카디즈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보통 카디즈에 들어올 때는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비행기 2대는 이걸 자동차 할 때 차자 3개 합친 건데 굉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굉 계열의 폭격기 2대. 폭격기는요 전투기와 달리 한 7, 8시간, 10시간 뜹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비행기 어디서 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안 났으니까. 중국 본토에서 떴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까지 날라올 수 있는 거죠. 전투기들은 이까지 절대 못 날라옵니다. 참고로 우리 F-15K나 F-35A 같은 것도 독도까지 가면 한 30분 작전하면 들어와야 돼요. 전투기들은 빠른 대신에 연료가 적습니다. 그러나 폭격기는 여객기처럼 크기 때문에 한 10시간 비행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TU 계열, 투폴레프 계열의 폭격기 2대하고 조기 경보기 A-50 이거 둘 다 큰 비행기입니다. 그게 날라왔고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수호의 계열의 전투기 4대 그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뜨게 되면 독도까지 날라오시죠. 그렇게 도합 7대가 날라와서 즉 쉽게 말하면 동해 동북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저쪽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지만은 딱 레이더를 찍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 오는구나, 전투기가 오는구나, 군용기가 오는구나 알고 우리도 비행거리가 긴 F-15K하고 KF-16 그 다음에 우리도 대형 여객기 크기의 큰 비행기가 있죠. KC-330 시그너스 또 하나 더 꼽으라면 우리도 뭐 C-130 같은 수송기 띄울 수도 있고 이건 몇 시간씩 떠 있으니까 그 다음에 PSI 경보기를 띄워도 되죠. 근데 이번에는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해갖고 쭉 따라붙으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리 영공 쪽으로 오면은 경고하려고 그랬었죠. 이들은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자기네 비행기들을 우리 측 한라인을 통해서 훈련이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는 이런 군사 한라인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자주 우리 동해에 출몰 합니다. 작년 12월 22일에도 있었고요. 그전에도 한번 들어왔다가 그때는 우리 독도 영공을까지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와서 우리 전투기들이 기총소사를 했었죠. 맞추지는 않지만 경고사격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 간에는 군사 한라인이 있습니다. 양국 국방부 간에 있고요. 우리 해군하고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5개의 전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동부정부하고 북부정부에는 그 각각의 육해공군 사령부를 합치는 건데 거기 해군, 동부해군, 북부해군하고 우리 해군하고 한라인이 2개가 있고 우리 공군하고 중국의 동부, 북부 공군 그 2개 있어서 도합 5개의 한라인이 있습니다. 한중 간은.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없지요. 자, 이렇게 중국의 비행기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동해까지 들어와 작전을 마구 합니다. 그래 놓고 싱하이밍 대사가 와서 탁탁 우리 윤석열 후보 만나 등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비행기 군용기를 한번 어퍼커트 먹이고 악수하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테이블 밑에서는 발로 막 걷어차고 위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군하고 공군은 중국 가까운 서해에서 중국 근처에 붙어가지고 작전하느냐? 서해에서는요. 우리 백령도가 제일 북쪽에서는 서쪽에 있는 섬인데 40km만 나가면 동경 124도선이 있습니다.
이 124조선이 서해에서의 우리 카디즈입니다. 중국은 차이나니까 거기도 카디즈라 그러는데 C로 시작됩니다. 거기는. 그거는 중국 영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기들은 우리 카디즈 넘어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더 날아가서 작전해도 되는데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배들도 넘어가서 하느냐? 이 질문을 묻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중국 해군이 이 동경 124도에 버티고 서서 한국 해군 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겁이 나는지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간첩선들이 바로 동경 124도 저 중국 쪽으로 붙어서 쭉 해갖고 우리 서해안으로 또는 남해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잡으려면 중국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12해리만. 우리 해군배들이 쭉 작전해야 되는데 동경 124도를 못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려 하면 중국 해군이 좀 막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중국 카디즈를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서해 카디즈를 못 넘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넘어갈 배심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갖고 있느냐,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중국에 잠수하면 가끔씩 이 동경 124도 동쪽은 우리 쪽이 주로 관할을 받는데 글로도 관통합니다. 어떨 땐 우리가 발견해서 띄워놓기도 합니다. 자, 중국이 한국 대통령 후보들을 간을 보면서 동해로 비행기도 집어넣고, 지금은 비행기지만 몇 달 전에는 함정까지 와서 작전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경 124도 서쪽 중국 바다가 아니지, 거기는 주인 없는 바다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항공기하고 우리 함정이 작전할 수 있나요? 이런 명령을 누가 내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려야 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그런 배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 해공군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거기를 대만 해협이라고 그러죠. 거기 한 180km 되는데 지금 맨날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바다가 바로 거기잖아요. 거기다 한국 해공군을 보낼 수 있느냐? 왜? 지금 남북한이 대립하는 게 NLL인데 그 NLL 바다로 중국이 해군과 공군을 보내고 있잖아요. 서해도 보내고 동해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만 해협으로 보낼 배심이 있느냐? 이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 보냈느냐? 중국은요, 특히 우리 동해로는 중국은 국익이 걸린 게 없어요. 서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대만 해협은 우리는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거냐? 동남아시아로 가는 항로가 다 대만 해협 지나고요.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이 다 대만 해협 지납니다. 대만 동쪽으로 이렇게 큰 바다로 지나오면은 더 기름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글로 지나옵니다. 이 유조선이 안 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한 달, 우리는 뭐 저장하고 있는 유류가 한 달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싸우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유조선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슬록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국 해군 함정이 가야 됩니다.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큰 배, 항공모함 필요하고 핵추진 장갑, 원잠이 필요하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해협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바로 북동쪽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죠. 거기도 대립이 커지면 우리 배들이 지날 때 문제 있으니까 우리 해상 교통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해군과 공군이 갈 수 있느냐? 가야죠. 우리 거기 작전을 해야죠. 거긴 공해니까. 중국은 공해라고 하면서 동해까지 와서 작전하는데 우리 왜 못 가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할 배심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 대사를 생각 없이 만난다면은 정신 차리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중국은요, 2013년에 우리 쪽 서해가 아닌 우리 저 마라도 남쪽으로 해서 동중국해에 카디즈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카디즈하고 일본의 자디즈가 굉장히 겹칩니다. 이 밑에 지도가 바로 나오고 우리의 카디즈도 겹칩니다. 센카쿠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교육이 겹치는데,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대결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또 중국 해군이 도련을 설치해서 굉장히 바다를 넓게 쓰려고 해서 중국의 도련은 우리 서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해도 중국 바다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지금 항모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이즈모급, 휴가급 뭐 이런 것, 헬리콥터 호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항모죠. 중국은
랴오닝급 3번함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요, 우리도 항모 만들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독도급 3번함을 항모로 하자. 그 이번에 예산을 국회에 72억 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국회가 싹 깎아먹고 5억으로 줄여놨어요. 아니, 여당 의원들은 뭐예요?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깎습니까? 야당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고 공약 내걸었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중국이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티벳을, 홍콩을 중국 문제라고 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문재인 씨는 그걸 못하니까 건너뛰고 다음 대통령은 북한 문제 나오면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가 미사일 쏘면 우리가 맞겠다. 우리 문제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김정은 부르면 김정은 부르지 마. 얘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우리 민족 문제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죠. 외세는 개입하지 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외세로 나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못하는데 왜 중국에는 못하냐 이거예요.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자,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은 국내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걸로 지금 5대3에 지금 이런 편차가 생겼는데 저는 진짜 지도자의 실력은 시진핑이나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국제정치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요. 거기서 진짜 대물이 아니냐 이런 게 판가름 나는데 보여달라 이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의 지휘부는요. 사령관, 커맨더하고 참모, 복수 스텝스죠. 구성됩니다. 근데 참모 중에서 넘버원을 참모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Chief of Staffs입니다. 따라서 이제 군 지휘부는 커맨더, Chief of Staffs, 참모장, 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근데 이 가장 큰 부대에서의 참모장을 Chief of Staffs인데 이걸 우리는 참모총장이라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육군, 공군, 해군에 있어서의 사령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참모총장은 뭐냐? 육해공군본부에 가게 되면 무슨 참모, 정보 작부장 군수 참모 있죠. 이런 스텝이 있고 그게 참모장이 우리가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령관이 없죠. 사령관 누구냐?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을 하는데 누구의 보좌를 받습니까?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보좌를 받죠. 이 참모총장을 Chief of Staff인데 그냥 줄여서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칩으로부터 둘러싸인 사령관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미국 대통령은 Commander in Chiefs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CINC, think라고 그러죠. 이게 미국 대통령은 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 갔을 때 그 북한군 의장대가 촥 칼 딱 이렇게 하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이렇게 쫙 하지 않습니까? 바로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총석이 그건 당에서 하는 거고 딱 조선인민군에서는 최고사령관 딱 합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우린 통수권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은 우리도 최고사령관, 총사령관 써야 되죠. 과거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과 순정은 대한제국 군의 원수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북한이죠. 북한은 대원수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사실은 우리 대통령은 한국군의 원수죠, 원수. 자, 이러한 자리를 노린 사람이 이재명과 윤석열인데 중국, 북한, 러시아와 딱 대화할 땐 대화하고 웃으면서 하지만 밑으로 발로 찰 수 있냐 이거죠. 테이블 밑으로 걷어찰 수 있냐 이거죠. 네, 그거 하려면 124도 서쪽으로 한국군 보내 작전도 해야 되고 대만 해역까지 한국 해군을 보내 작전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국도 동해에 오는데 우리가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해상 교통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리고 센카쿠 문제가 벌어지는데 거기 가서도 작전해야 됩니다. 아까 그냥 휙 지나갔는데 이 서해에서는 이 굉장히 경계선이 복잡합니다. 우리의 카디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또 EEZ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바다를 지키려면 해공군이 강력해야 되고 강력한 해군을 거기다 보낼 수 있는 배심 있는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잉하이밍을 만났다면 그건 실수입니다. 그리고 시잉하이밍 만나가지고 그 툴툴한 친구한테 밀리거나 거기다가 묻고 따지고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보이면 그들이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쉬운 한국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거세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쪽 바다, 우리 서해 동경 124도 서쪽에서 해공군이 작전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